자, 전산회계 2급 실기 기초정보 등록 입력하는 걸 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교재는 여러분 207쪽이고요. 207쪽에 보시면 올해가 2023년도인데 정기분 재무상태표가 나와 있죠. 요걸 보시면서 전산에다가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그럼 전산 프로그램을 실행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 전산 프로그램 실행을 했고요. 자, 그리고 자, 급수는 전산회계 2급으로 선택을 해주시고, 자, 저번에 우리 등록하던 거 이어서 해볼 거니까, 자, 서울문구 7005번으로 입력을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뭐 코드, 회사 코드 번호는 뭐 다른 번호를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번에 입력되던 거 이어서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저번 교시에서 실기에서 했던 거는 회사 등록을 클릭해서 여기 회사 등록하는 걸 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거래처 등록하는 거를 들어가서 거래처 등록하는 거를 같이 한번 해봤고요. 자, 그리고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 가서 계정 과목 적요를 수정하거나 또는 이렇게 소액 현금 등록하는 거 해봤었죠. 자, 그러면 이번 강의에서는 자, 이제 정기분 재무제표. 자, 이건 언제 입력하는 거냐면 우리가 실무적으로 보면 전년도의 결산을 우리가 이 회계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약에 하게 되면 그 자료가 마감돼서 그 다음 연도로 2월 돼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정기분 재무상태표, 정기분 손익계산서, 뭐 거래처별 초기 2월 이 자료에 전년도 자료가 자동으로 넘어와서 또 올해 장부 기록을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우린 자격증 시험을 보다 보니까 이게 다 입력이 되어 있고 틀린 거를 고쳐보는 문제가 주로 나옵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이제 한 번 정도는 직접 입력을 해봐야 되니까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거기 교재 207쪽에 보시면 정기 2월 자료 입력하기라고 해서 나와 있죠. 자, 다음 자료를 정기 2월 자료에 등록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정기분 재무상태표를 클릭을 해서 자, 이제 등록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자, 이쪽에는 자산이고 오른쪽에는 지금 부채 자본이니까 코드에서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F2번 눌러서 계정 과목을 조회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계정 과목 거기 보니까 현금이라고 있죠. 그러면 현금이라고 입력하시면 현금자 들어가는 계정 과목이 나옵니다. 또는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여기서 F2번 누르지 않고 현금이다 이렇게 바로 입력하실 수 있어요. 뭐 어떻게 하든 여러분이 편한 걸로 하시면 됩니다. 자, 금액이 거기 책에 보니까 4,071만 원이죠. 그럼 4,071만 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하시고요. 자, 엔터 치면 그 다음 칸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통 예금이 있죠? 보통 예금. 자, 금액 보니까 금액이 500만 원인가요? 50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외상 매출금이 있네요. 자, 외상 매출금 바로 밑에 또 대손 충당금도 있고요. 자, 다만 여러분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자, 이론 수업을 어느 정도 공부하셨다는 전제하에 할 겁니다. 자, F2번 눌러서 자, 외상 매출금. 그러니까 이론 수업을 아예 듣지 않으셨다 그러면은 이걸 들으셔도 이해가 안 가시겠죠. 그러니까 이론 수업을 충분히 듣고 실기를 들으셔야 돼요. 자, 외상 매출금 4,350만 원이라고 있네요. 그럼 4,35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 입력할 때 조금 주의해 주셔야 돼요. 자, F2번 누른 다음에 대손 충당금이라고 조회하시면 똑같은 계정 과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자, 여기 외상매출금과 관련된 충당금이니까 요 외상매출금과 관련된 충당금 109번을 사용하셔야 돼요. 옆에 참고가 어떤 계정과 관련된 건지 여기 써 있으니까 이걸 보시고서 바드런과 관련된 대손 충당금이었다 그러면은 요 111번을 걸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109번으로 눌러 주시고 자, 금액은 거기 보니까 24만 원이죠. 24만 원 입력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바드러움 있죠. 그럼 또 바드러움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드러움은 1000만 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1 누르고 0 누르고 키보드에 플러스 키를 누르면 이렇게 0이 한 번에 3개씩 뜹니다. 자, 이렇게 눌러주시고 자, 그 다음에 상품이라고 있네요. 자, F2번 눌러서 상품. 자, 금액은 1250만 원이죠. 1250만 원. 자,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차량 운반구가 있죠. 그래서 F2번 눌러서 차량 운반구. 자, 금액은 4200이네요. 4200. 자, 여러분 여기서 또 주의하실 게
감가상각 누계액을 조회했을 때 차량 운반과 관련된 누계액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기기장치와 관련된 누계액은 207번이죠. 차량 운반과 관련된 누계액은 209번이죠. 이렇게 관련된 계정을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1985만 원이죠. 1985만 원. 자, 그다음 또 뭐가 있으세요? 자, 거기 보니까 임차 보증금이 있네요. 자, 임차 보증금. 자, 5천만 원이죠. 그럼 5천만 원. 자, 자산 쪽은 다 입력을 했고요. 자, 부채 쪽, 자본 쪽으로 가볼게요. 오른쪽에. 자, F1번 눌러서, 자, 뭐가 있어요? 외상 매입금이 있죠? 자, 그럼 외상 매입금. 외상 매입금. 자, 금액은 거기 보니까 5,707만 원이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또 미지급금. 자, 미지급금은 2,773만 원. 2,773만 원입니다. 자, 또 뭐가 있어요? 예수금. 자, 예수금은 50만 원이죠. 자, 그 다음에 장기차입금. 비유동부채 안에 장기차입금 있죠? 장기차입금. 자, 금액은 1332만 원이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자본금이 있네요. 자, 자본금은 8,500만 원이죠.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차변의 자산의 합계와 대변의 부채 자본의 합계가 어때야 돼요? 같죠? 그쵸? 자, 그래서 오른쪽에 그 해설에다가 입력을 다, 화면을 다 표시해 놨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그거 보시고서 한번 검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페이지 210쪽에 정기분 손익계산서도 입력을 해볼게요. 자, 이거 닫고요. 자, 여기 두 번째 정기분 재무제표 안에 정기분 손익계산서. 자, 실제 시험에서는 자, 이게 다 기초값들이 다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연습 삼아서 한 번 정도는 해보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 손익계산서 보고식으로 해서 나와 있죠. 자, F2번 눌러서 상품 매출. 자, 상품 매출은 9,450만 원이라고 나와 있죠. 자,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상품 매출 원가. 자, 상품 매출 원가라고 입력을 하시면 이렇게 보조창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매출 원가는 기초 상품에서 단기 상품 매입한 걸 더하고 기말에 남은 걸 빼서 산정하잖아요. 그래서 자, 여기 기말 상품 재고액 1250만 원은 우리가 방금 입력했던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상품의 잔액이 그대로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자, 그래서 기초 상품 재고액이 얼마 있습니까? 200만 원. 단기 상품 매입액이 6천. 거기 얼마 있죠? 50만 원. 자, 기말 상품 재고액이 1250만 원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판매비와 관리비의 급여부터 나와 있죠. 자, 급여 입력해 볼게요. 급여라고 입력해 주시면 이렇게 판매비와 관리비의 급여가 또 조회가 됩니다. 자, 급여가 1200만 원이죠. 또 뭐가 있어요? 복리후생비. 자, 복리후생비가 얼마 있습니까? 거기 210쪽 보고 있어요. 자, 224만 원. 자, 이렇게 여러분들 쭉 입력을 하시면 오른쪽에 이렇게 손익계산서의 구조에 맞춰서 계정 과목 범위별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면 매출총익, 판관비 빼면 영업이익, 여기 손익계산서 구조 그대로 금액이 집계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여비교통비. 자, 여비교통비가 77만 원이 있죠. 자, 그 다음에는요, 접대비인가요? 자, 접대비. 자, 접대비는 95만 원인가요? 95만 원. 자, 또 뭐가 있습니까? 임차료. 자, 임차료는 거기 보니까 135만 원이네요. 135만 원이죠. 자, 틀렸을 때는 그대로 이렇게 더 씌워서 다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뭐가 있죠, 여러분들? 임차료가 있네요. 임차료. 임차료 했죠. 임차료가 있고, 수도 광열비. 자, 수도 광열비가 50만 원. 자,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세금과 공가. 자, 세금과 공가 거기 보니까 42만 원. 자, 이렇게 F2번 눌러서 조회하시면 되는 거예요.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가 80만 원이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쭉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자 수익. 자, 이자 수익은 240만 원이네요. 자, 또 F2번 눌러서 이자 비용 얼마가 있어요? 80만 원이 있죠?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소득세 비용이라고 해서 나와 있죠. 소득세 비용이 98만 원이 있네요. 자,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 금액이 쭉 나오는데 제가 숫자를 뭐 하나 잘못 쳤을까요? 자, 단기 순이익이 2,600만 원인데 자, 1,200 자, 42만 원, 80만 원, 2,400만 원. 여기 89만 원이었네요. 예, 89만 원이 이자 비용이었네요. 이렇게 해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단기 순이익이 2,6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 뒷장에 넘겨보시면은 설명을 또 다 해놨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 닫고요. 자, 그 다음에 교재 212쪽에 보시면 거래처별 초기월 자료 입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정기분 재무제표 안에 거래처별 초기월로 들어가셔가지고 자, 거래처 초기월 자료 입력이라는 것은 전년도에 우리가 2월대 뭐 채권이나 채무에 거래처별 금액을 입력하는 메뉴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불러오기를 클릭해 주시면 정기분 재무제표에서 데이터 불러오겠습니까? 라고 나오죠. 그래서 얘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방금 입력했던 그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자산부채 자본 계정들이 불러져 옵니다. 아니면 이제 하나하나씩 F2번 눌러서 필요한 것만 조회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시면 보통 예금이 전년도, 그러니까 올해가 2023년도니까 2022년도 말에 보통 예금이 500만 원이 있었는데 요 예금은 우리은행에서 지금 들어가 있는 돈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른쪽 이렇게 눌러서 이쪽에 눌러서 해당 거래처를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거래처별로 이런 채권 채무나 이런 뭐 예금이나 이런 것들 잔액을 2월된 잔액을 입력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자,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외상매출금. 외상매출금 클릭하시고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F2번 눌러서 F2번 눌러서 뭐가 있어요? 오피스 문구라고 돼 있죠. 오피스 문구 2천만 원. 자, 또 엔터를 쳐주시면 돼요. 또 F2번 눌러서 길동 문구. 자, 금액이 2,350만 원이죠. 2,350만 원. 자, 또 바드러움도 있네요. 자, 바드러움. 자, 오른쪽 눌러서 뭐 길동 문구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 자료를 보시고서 연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겨보시면은 거기 해설 제가 설명드린 것들 메모해 놨으니까 책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걸 닫고요. 자, 우리가 지금 한 게 정기분 재무제표에 정기분 재무상태표, 정기분 손익계산서, 거래처별 초기 2월을 입력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분계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분계를 하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일반전표 입력입니다. 자, 일반전표 입력이라는 게 분계를 하는 곳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자, 거기 책의 214쪽에 보시면은 첫 번째 출금전표 따라하기 라고 되어 있죠. 자, 거기 보시면 자, 1월 10일 날 영업부서 야근 시 식대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영수증을 수취했다라고 해서 영수증이 나와 있습니다. 자, 거기 보니까는 1월 10일 날 27,000원에 지금 식대 비용이 나간 거죠. 자, 그 밑에 분기가 다 나와 있으니까 분기가 많이 어려우신 분들은 그거 참고하시고 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자, 직원들의 식사 비용이다 라고 한다 그러면 복리후생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하면 되겠죠.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대변의 현금인데 자, 입력을 할 때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우선은 1월이니까 1 누르고 엔터 치면 01월 이렇게 뜨죠. 자, 날짜를 치지 않으면 1월 달 거를 한 번에 입력할 수가 있어요. 1월 달 거 입력된 게 또 여기 나오거나 입력된 건 없죠. 아직은 아무것도. 이렇게 한 달 범위로 해서 입력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다가 날짜를 10일이라고 지정을 하시면 요 10일자 입력된 것만 표시가 되고 10일만 입력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하여튼 1월 10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럼 구분해서 3번을 누르면 차변으로 구분이 되고요. 구분해서 4번을 누르면 대변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3번 차변 눌러서 F2번 눌러보시면 이렇게 계정 과목을 조회할 수 있는 보조 창이 나옵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복리후생비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이렇게 복리라고 치면 요 글자가 들어가는 계정 과목이 다 조회가 되는데 여기서 조금 이상한 거는 똑같은 계정 과목들이 여러 개가 나오죠. 자,
여기 제조원가라고 해서 511번이라고 되어 있어요. 앞에 공짜는 제가 공이니까 생략하고 511번.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811번에 또 복리후생비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제조기업 같은 경우에는 제조와 관련된 비용은 요 500번대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걸 제조원가라고 하거든요. 또 도급이나 보관회사 또는 분양회사, 운송회사 이렇게 업종마다 요 복리후생비 비용이라 하더라도 요 사용하는 코드 범위가 다 달라요. 이건 뭐 논리가 있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자, 근데 우리 전산회계 2급 시험에서는 제조기업이나 이런 건설회사나 분양회사나 운송회사가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 일반적인 상기업을 기준으로 시험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전산회계 2급 시험에서는 비용은 판매비와 관리비로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판매비와 관리비로 비용으로 입력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프로그램 기능이 그렇게 나눠져 있는 것 뿐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험장에서 이 문제를 복리후생비 아무 생각 없이 511번의 제조와 관련된 걸로 구분해 주시면 복리후생비라고 맞게 했지만 이건 틀린 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코드 범위 비용만 이렇게 구분되어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비용 입력할 때는 업종별로 이렇게 코드 범위가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 판매비와 관리비로 구분해 주시면 되겠고 전산회계 2급 지금 공부하는 거니까. 자, 거래처는 아영식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래처에서 F2번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우리가 등록된 거래처 코드들을 조회할 수 있어요. 근데 아영식당은 우리가 등록해 놓은 거래처 코드가 아니죠. 자, 그럼 실무에서는 여기다 아영식당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는 거죠. 실무할 때는. 왜냐하면 빈번하게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일일이 다 거래처를 등록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거래처 관리가 필요 없다 그러면 이렇게 직접 그냥 아영식당이라고 입력을 하면 되고, 이 거래처랑 빈번하게 거래를 해서 거래처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거래처 등록을 해서 여기서 코드로 아영식당을 검색해서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전산회계 2급 자격증 시험에서는 여기 코드를 걸지 않는 경우, 그냥 이렇게 아영식당이라고 쓰는 이런 경우에는, 아영식당이라고 쓰는 경우에는 입력을 안 해도 돼요. 코드가 걸리는 경우에는 입력을 해야 되지만, 자, 요걸 지우고 싶을 때에는 키보드에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엔터를 치면 지워집니다. 자, 적요도 우리 시험에서는 채점 대상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적요는 거래 내용을 메모 형태로 요약해 놓은 건데 사람은 생각마다 다르게 요약할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거를 뭐 식대 비용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이 내용을, 거래 내용을 뭐 예를 들어서 야근 식대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걸 정형화 시켜서 답으로 매길 수는 없죠. 그죠? 그래서 적요는 채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시험장에서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차변의 금액이 얼마죠? 27,000원이네요. 27,000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도 플러스 키, 키보드에 플러스 키를 누르면 0이 한 번에 3개가 뜬다는 거. 자, 엔터를 치면 다음 줄로 넘어가죠. 자, 대변을 입력하고 싶다 그러면 4번을 누르면 대변으로 입력이 됩니다. 자, 그리고 F1번 눌러서 현금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코드 번호를 알고 있다 그러면 101번 이렇게 하면 되는데 코드 번호를 굳이 힘들게 외울 필요는 없죠. 자, 이렇게 해서, 아니면 여기서 그냥 바로 현금 이렇게 입력을 해도 되고요. 여러분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자, 거래처 내용이라든지 적요 내용은 입력할 필요가 없다는 거. 입력해도 정답이고 입력 안 해도 정답인데 굳이 입력을 할 필요가 없죠. 그것도 잘못 입력하면 어떡해요? 내용에 맞지 않게. 그러니까 굳이 할 필요 없는 것은 굳이 입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린 자격증을 합격하려고 공부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한 줄로 되어 있고 대변에 현금 계정만 들어가는 경우에는 차변, 대변 입력을 안 하고 출금 전표로 간편하게 입력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요 밑에다가 입력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여기 구분의 커서가 위치된 상태에서 여기 밑에 팁을 보시면 1번은 출금, 2번은 입금, 3번은 차변, 4번은 대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3번 눌러서 차변, 여기다가 4번 눌러서 대변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출금 전표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1번 누르면 출금으로 구분이 되고요. 출금이라는 건 현금이 나간 거니까 대변에 현금은 이미 반영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차변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복리후생비다 그러면 복리후생비, 판매비와 관리비로 이렇게 해서 뭐 예를 들어서 10,000원, 이건 책이 없지만 입력을 제가 해본 거예요.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요 밑에 하단에 분기가 표시되는 거 보시면 차변에 복리후생비 10,000원, 대변에 현금 10,000원 이렇게 해서 구분돼서 표시가 되죠. 그래서 이 출금전표라는 건 이렇게 한 줄로 분기가 되어 있고 대변에 현금만 입력하고 싶을 때 좀 빠르게 입력할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그쵸? 그래서 뭐 이렇게 출금전표로 하든 차변, 대변 여러분이 각각 구분해서 입력을 하든 분기와 숫자만 잘 맞춰 있다면 다 정답으로 인정이 됩니다. 즉 이게 뭐 차변, 대변으로 했냐 출금으로 했냐 이거에 따라 채점을 매기진 않아요. 그러니까 분기만 정확히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출금한 건 10,000원이 아니라 얼마였죠? 27,000원이었나요? 그러면 27,000원을 이렇게 더 씌워서 입력하면 수정이 바로 됩니다. 자, 그럼 위에 거는 지워볼까요? 자, 전표를 삭제하고 싶으실 때에는 요 앞에 체크박스를 체크하시고 삭제하는 요 라인을 체크하시고 여기 상단에 삭제를 누르시거나 키보드에 F5번을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체크한 데이터를 삭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삭제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삭제가 된 다음에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라 여기 삭제한 데이터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해서 우리 윈도우 컴퓨터에서 파일을 지우면 휴지통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완전히 삭제되진 않았고 이걸 완전히 지우고 싶다 그러면 여기 지금 여기로 들어와서 삭제한 데이터로 들어와서 여기서 한 번 더 삭제를 하시면 완전히 삭제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삭제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출금전표 입력했고 교재 또 내용을 제가 써놨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검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재는 217쪽이죠. 자, 217쪽이에요. 입금전표 따라하기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자, 1월 15일 오피스 문구에 정기 외상매출금 중에 일부를 현금으로 받고 입금표를 발행하였다. 전표 입력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요거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날짜가 1월 15일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15일자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15일을 입력할 수 있는데 앞에 10일자 입력한 건 안 나오죠. 그럼 1월달 입력한 거를 다 보고 싶다. 1월달 거 범위를 지정해서 입력하고 싶다. 그럼 요거를 지워버리시면 날짜를 지울 때는 이렇게 스페이스바를 눌러주시면 지워집니다. 지워주신 다음에 그럼 1월달 거를 이렇게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아까 1월 10일날 입력한 것도 그대로 저장이 되어 있어요. 따로 저장키는 없어요. 엔터 쳐가지고 밑에까지 내려오시면 저장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자, 우리 지금 해야 될 거는 1월 며칠이죠? 자, 1월 15일이니까 1월 15일로 들어가서 자, 그러면 외상매출금은 현금으로 받은 거니까 차변의 현금 자산이 증가하고 대변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외상매출금이 줄어들겠죠. 자, 그러면 차변, 대변 각각 구분해서 입력을 해도 되고 한 줄로 되어 있고 차변에 현금만 있을 때에는 여기 밑에 보시면은 자, 여기 밑에 보시면은 입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서 입금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차변에 차변이 아니라 2번 입금하시면은 차변에 현금이 이미 입력이 된 거예요. 그럼 대변에 뭐만 해주시면 돼요. 거기 책 보시면 외상매출금. 자, 근데 외상매출금 한 다음에 쭉 입력을 해서 엔터 쳐가지고 이렇게 100만원 입력을 했다고 해봐요. 자, 여기 선택을 하시면은 요 밑에 분기 모습이 나오죠. 차변에 현금 100만원, 대변에 외상매출금 100만원이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이 외상매출금 누구 거를 받은 건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실무도 그렇고 시험도 그렇고 이런 채권이라고 하면 우리가 받을 돈이잖아요. 뭐 외상매출금, 받으러 온 미수금, 뭐 대여금 이런 것들이잖아요. 뭐 또는 갚아야 될 채무. 이런 채권 채무들은 거래처별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 거래처 코드를 걸어주시는 방법으로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어떤 거래처한테 돈을 받은 거죠? 오피스 문구한테 받은 거잖아요. 여기서 F2번 눌러서 오피스 문구 이렇게 걸어주셔야 돼요. 자, 만약에 이 코드를 걸어주시지 않고 이렇게 오피스 문구라고 글자만 쳐주시면 이게 장부에 반영되진 않아요. 자, 우리가 이렇게 거래처 코드를 걸어서 요 거래처한테 받을 게 얼마, 줄 게 얼마 이런 거래처에 원장을 줘야 하려고 하는 건데 여기다가 코드를 안 걸어버리면 이게 원장에 반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코드를 이렇게 꼭 반드시 걸어주셔야 됩니다. 시험도 그렇고 실무도 그렇고. 자, 그럼 여기 보니까는 오피스 문구한테 받은 거니까 오피스 문구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됐을까요?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입금전표. 입금으로 하게 되면 여기 차변에
여기 차변에 현금이 자동으로 들어와 있죠. 자, 그리고 요 거래처 코드에 커서가 위치되어 있으면 거래처 정보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요 정보를 또 수정할 수가 있어요, 바로. 또 여기 적요를 클릭해 보시면 요 적요에 커서가 있으면 자주 빈번한 거래 내용들을 이렇게 코드로 등록해 놓고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이해했죠? 자, 외상 매출금, 오피스 문구, 현금이 입금됐다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 218쪽하고 218쪽에 설명을 해놨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219쪽의 대체전표 따라하기인데, 이거는 이제 입금이나 출금으로 하지 않고 차변과 대변을 각각 입력하는 경우를 말해요. 자, 책에 있는 문제 사례 보시죠. 자, 날짜가 지금 1월 16일입니다. 자, 매출거래소 영업부직원과 식사를 하고 국민카드로 대금을 결제했다. 전표 입력하시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럼 여기 3번 차변을 눌러주시고, 자, 접대비죠? 이건 접대 목적으로 한 거니까. 자, 우리 제조기업은 500번대 코드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도급이나 이런 분양원가, 이런 건설회사 같은 경우에는 또 600번대나 700번대를 쓰지만, 우리는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시험이 나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우리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구분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 판매비와 관리비죠. 판매비와 관리비.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접대비. 그렇죠? 이렇게. 자, 이런 거래처 내용이나 적요 내용은 입력하실 필요 없고요. 금액이 21만원이죠. 21만원. 자, 대변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요거는 카드로 했으니까 돈이 바로 빠져나가지 않잖아요. 요럴 때 쓰는 부채 계정 과목이 뭐예요, 여러분? 미지급금이에요, 미지급금. 미지급금. 자, 거래처 코드는 이런 미지급금이나 이런 미수금이나 이런 채무 또는 채권, 이렇게 받을 거 줄 거는 거래처 코드를 걸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여기 지금 요 미지급금의 거래처 코드가 어딥니까? 여러분 보니까, 자, 주의하실 거는 숯불갈비에서 식사를 한 거지만 요 카드사는 어디 카드사입니까? 국민카드라고 나와 있죠, 책에. 그럼 국민카드에서 돈을 빼갈 거기 때문에 우린 상대방 거래처 코드를 국민카드로 걸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국민카드.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차변과 대변을 따로따로 입력하는 걸 대체전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또 설명이 쭉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정기분 재무상태표, 그죠? 자, 실제 시험에서는 이미 다 입력이 되어 있어요. 뒤에 가면 또 다시 얘기할 거니까. 또 정기분 손익계산서, 일정 기간의 정기분 손익계산서. 또 뭐가 있을까요? 보니까 거래처별 초기 2월, 그쵸? 요 작년도 채권 채무 넘어온 2월 잔액이 얼마인지를 또 여기서 입력을 하거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표 입력을 봤었죠? 전표 입력. 자, 1월달로 들어가 보면, 자, 우리가 출금 전표도 있었고, 입금 전표도 있었고, 차변과 대변을 각각 입력하는 대체 전표도 있었죠. 자, 이렇게 거래가 발생하면 전표 입력을 통해서 장부에 반영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